휘둘릴 땐 좀 휘둘렸어야 되는데 2020년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공상과학 만화 그리면서 2020년을 생각했었는데 이 뻥튀기 된 집값이 있는 부동산 공화국에 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투자라고 하면 분산 투자를 하라고 배우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70% 자산의 70%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과도하다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면서 선진국의 뭐 50%, 55% 수준,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을 보유하든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실물 자산, 금 같은 거를 가지고 있든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 지금 이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는 이 형국을 그대로 둔다는 거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실패한 무주택자입니다. 지금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맨정신에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제 주변에 화병 걸린 친구들도 있거든요. 막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 있는 거예요, 호가가. 근데 옆집에서 막 자랑하더래요. 그래서 분해 죽겠다고, 나 화병 걸린 것 같다고, 정신착란증까지 온다 그러는 친구도 있긴 합니다. 네, 너무 슬픈 이야기죠. 결혼을 준비하던 2013년 가을, 겨울 10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신랑은 끝까지 사자고 했고요. 저는 아니다, 살아봐야 된다 여러 군데에서 그러고 정하자. 네, 그때 당시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집을 덜컥 사서 결혼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예, 사당동에 전세로, 빌라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양가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당시에 집을 보러 다니긴 했거든요. 예, 신랑은 강남, 그리고 저는 강북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이 어딘가, 그래서 옥수, 약수, 금호, 3호선 라인 그쪽이 좀 중간 지점이 아닌가 해서 삼성 아파트, 남산타운 몇 군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봤던 집이 3억 5천에서 4억 2천 즈음 하는 그런 집들을 봤는데요. 저희가 대출을 2, 3억 가량 받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자금을 가지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대출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내가 이 동네를 뭘 안다고 그냥 덜컥 집을 사냐. 무서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강남, 강북의 중간 지점이었던 사당에 빌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2년 계약이 만료돼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도 집들을 좀 보러 다녔거든요. 발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금융권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곳으로 전국구로 발령이 나다 보니까 복직해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할지가 좀 정해지고 나면 그때 결정하는데 신랑은 또 집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 조합원, 예, 조합원의 분양권들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6억 원 가량 하더라고요. 예, 부담스러웠죠. 복직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발령이 날지 모르는 좀 애매한 상황들. 그때 2015년, 16년 이미 이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분양권은 대부분 분양 관련은 대부분 6억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즈음 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부부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30대 제 또래의 지인이나 회사 동료, 일산, 용인, 수원, 외곽 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서 집을 사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외벌이인 분들이 좀 외곽으로 많이 빠지고 매매를 해서 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였고 일찍 퇴근을 해야 됐고 시어머니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고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일단 서울에서 전세를 한 번 더 살아보자 라고 해서 그 사당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에 3년간 거주하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도 당연히 해봤거든요. 분양. 예.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게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대상이 안 됐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소득이 둘 다 잡혀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 분양은 청약 점수 가점 자체가 40이 안 돼요. 당연히 신랑이랑 저랑 아이까지 3명이잖아요. 무주택자인 기간 그런 거 다 계산해봐도 한 35점에서 한 40점? 이게 뭐 재고 따지고 할 분위기가 아니구나 라는 분위기가 들어서 신랑한테 분양은 알아서 넣든 말든 하라고 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넣는 족족. 3년간 거주를 하다가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하게 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사를 할 때 저희가 큰 결심을 합니다.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월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집값이 좀 조정을 받고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금을 다 보유를 하게 되죠. 그 2013년 신랑이 사자고 했을 당시에 집을 만약에 샀다면 그 집이 3억 5천에서 한 4억 2천 사이였다고 했잖아요. 그 집이 현재 매매가가 다 2배는 되더라고요. 7억에서 한 8억 5천, 9억 사이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랑이 저의 아킬레스건을 건들기도 하죠. 그때 매매를 안 해서 다른 사람들 다 두세 배 오를 때 우리는 이게 뭐냐 가끔 그런 농담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신랑은 더 사기를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살고자 하는 집의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가격은 많이 써도 6억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사무실에서는 두 파로 나뉘었어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무주택자들은 떨어져라를 막 외치는 그런 부류였고요. 유주택자들은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10억, 12억, 13억까지 그런 집을 샀던 현금에 쪼이는 정말 1도 없는 다 대출의 이자로 나가고 있는 한 명의 급여는 다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는 상황까지 끌어서 집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두 부류로요. 2018년도 제가 회사를 2019년 3월 초에 그만뒀으니까 2018년, 19년 초반까지 계속 그런 모습을 봤죠. 근데 얼마 전에 제 동기가 연락이 와서 서울에 집이 있는 유주택자랑 동료랑 밥을 먹었는데 계속 서울에 집 없다 하니까 집 사라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나는 지금 서울에 집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긴다. 네, 잡을 수 없는 허상. 제가 13억, 14억, 15억, 20억짜리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무직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 대해서는. 제 의식의 흐름을 본다 하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무주택자인 분들의 흐름과 흡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집을 세 번째로 살고 있는 이 집은 전월세로 계약을 하면서 집값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좀 사보자. 이제 저도 일을 그만뒀으니까 서울이든 아니면 수도권이든 우리도 적당한 데를 좀 잡아서 터전을 마련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기로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형국을 보니까 이제는 집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15억이 됐니, 20억이 됐니,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는 신랑과 저는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면서 재밌게 살아가자. 남들 얘기 들으면 그냥 그들 삶이다 라고 하고 털어 넘겨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끔은 진짜 그게 잘 안 돼요. 퇴직을 하고 친구가 이제 경매 관련도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붙었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도 부동산 관련도 이렇게 막 보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분 또는 부동산으로 밥벌이를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부동산에 미쳐 있으시고 제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무리해서 집을 사는 동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2018년, 19년 당시의 무리가 실제로는 자산의 뻥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겠죠. 그들도 열심히 돈을 벌었겠지만, 또는 대출이자를 열심히 갚아 나갔겠지만, 이렇게 모았던 돈이 막 뻥튀기가 되어서 불로소득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저도 가끔 밤에는 잠이 안 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는데 지금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더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관련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2020년 또 정부에 조금 바란다고 하면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 열심히 일하는 이런 많은 30대, 40대 분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게 될 20대 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부가 바라는 출산도, 희망이 없는데 무슨 출산을 계속 하겠나. 집값이 비싸면 소비를 줄이게 되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 이자를 내든, 매매를 해서 대출 이자를 내든, 아니면 집을 살 자금을 마련하든인데,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나요? 돈을 안 쓰는데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비 활성화가 안 되죠. 돈은 부동산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음, 20대, 30대 분들, 연애도 포기하시고, 또 결혼도 포기하시고, 출산도 포기하시고, 이 포기가 많은 나라에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버리지 않게 조금 눈에 띄는 뚜렷한 변화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힘들게 벌어서 마련했던 유주택자 분들의 선택을 폄하하거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부동산 이 가격에 희망을 보여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본 거죠. 모두 다 부동산에 갈 때 저도 갔어야 되는데 왜 저만의 나름의 또 지조? 나만의 기준? 이런 거 정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바보였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휴, 네가 바보지 뭘 탓을 하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바보였던 것 같아요. 사라고 했던 많은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또 사면 후회할까 봐. 집은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사놓고 팔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제가 살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투기를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왜 내가 살 곳, 그래서 좀 더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자책만 하게 되네요.